가만히 놔서 시작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 그리고 반도체 지수 모두 상당히 괜찮은 반등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라클의 틱톡과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는 호재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H200 대중수출 허용 기대감의 급등에 따라서 그동안 눌려있던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다시금 돌아오게 했다. 상당히 괜찮은 신호.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미니 상승 랠리가 나올 확률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산타 랠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쯤에서 알아봐야 되죠. 산타 랠리란 시장에 훈풍이 부는 기간이 보통 연말의 장 종료 5일 전부터 이듬해 2일까지인데 이 시기가 크리스마스와 겹치기 때문에 산타 랠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 종료 5일 전부터면 언제냐?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부터 1월 초까지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것을 산타 랠리라고 부르며 그 가능성이 이제 생겨났다. 그러면은 챗 GPT한테 15년부터 24년까지 산타 랠리가 있었느냐, 그리고 있었다면 상승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난 10년간 상승이 4회, 보합이 1회, 하락이 5회, 상승 확률이 40%,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0.4%더라.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는 산타랠리는 전혀 강하지가 않다. 연말이면 오른다는 통계적으로 틀리다. 강세장 한정 17년과 20년 이 두 해에서만 의미가 있었음. 최근에 22년, 23년, 24년 3년 연속으로 산타랠리에 실패를 했다. 3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네 번째 도전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챗 GPT는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되며 희망회를 돌리기 위해서는 과연 4년 연속 실패할 수 있겠느냐. 확률상 4년째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겠죠.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기대감은 있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은 이번 주에는 당신의 계좌를 구해줄 영상 그 네 번째 시리즈로 항상 당괴구 이 영상으로 많은 멤버십 회원님들의 계좌를 구했다. 이번 영상은 나스닥의 25년 월봉과 26년 연봉을 점검해보면서 우리의 중장기 투자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3배 레버리지의 장기 홀더라든가 아니면은 평단이 조금 애매한 중장기 스윙 투자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26년에 여러분의 중장기 투자의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엄청난 가이드가 될 거예요.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웬만하면 댓글 소개는 안 하는데 상당히 감동을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톡방에서 하시는 말씀이랑 매주 올려주시는 영상에 힌트를 찾아서 올해도 자산을 증식시켰다. 지난번에 공개 영상으로 풀어주신 멤버십 영상을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참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본 여행 중이지만 영상은 놓칠 수 없죠. 일본 여행 중이시면 일본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놓쳐도 된다.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멤버십 영상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지수는 45. 드디어 다시 뉴트럴로 복귀. 25년을 뉴트럴로 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푸덴콜 옵션 0.67. 푸덴콜 옵션이 익스트림 피어. 이러면 좀 곤란한데 증시가 올라갔는데 푸덴콜 옵션이 올라갔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너무나 희망회로를 굴리기보다는 약간 경계해야 될 신호.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롱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여기 좀 숏이 좀 있어야 명확하게 이 산타 랠리가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거 또 눈치를 챘는지 키움전사들은 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없습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이제 휴가에 들어갔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어닝 발표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제 주말 동안에 일요일에 해야 될 일은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양도세의 절세, 마지막 절세도 계획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29일까지 양도세를 확정 지어야 되는데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계획하시고 26일까지는 선제적으로 양도세를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화요일에는 10월 PCE 물가지수가 자정에 발표가 되는데 11월도 아니고 10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미스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GDP 3분기 발표가 있고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살짝 낮은 2.9. GDP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반장만 열린다. 한국 시간 새벽 3시 폐장이고요. 목요일은 크리스마스 휴장. 금요일에는 그다지 발표가 없네요. 한마디로 다음 주는 딱히 중요한 일정이 없다 때문에 종목들은
차트의 추세대로 갈 것이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12월 3주차는 굉장히 지금 놀랐는데 0.56%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막판 이 거래일 동안 상승을 해줌으로써 밑꼬리를 크게 달아줬습니다. 주봉의 이평선을 딛고서 다시 올라줬다는 것은 캔들적으로는 괜찮은 캔들, 그리고 주봉의 5일선도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천만 다행이고요. 주봉의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다만 메인 상승 채널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러한 횡보 상황이나 산타 랠리로 기존 상승 채널인 요 라인에 입성을 해주면은 연초에 이렇게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도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 구간이 제가 생각하는 산타 랠리고요. 환율은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이 급등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러나 자산은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는 이때 올려드렸죠. 금은 멈추지 않는다. 결국에 25년의 최종 승자는 금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의 신고가를 재차 탈환. 역시 금이고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단 지지선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그림은 횡보를 하는 그림. 다시 빅스가 최저점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오른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빅스의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으므로 계속 튀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요런 흐름으로 보이다가 이 구간이 산타 랠리가 될 수가 있겠다는 희망 회로를 굴려볼 수가 있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급등을 하고 스토캐스틱 K값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급등을 하고 더 급등을 하면은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내려옴으로써 스토캐스틱 파동이 약간 꺾였다. 좀 더 꺾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전체적으로 롱으로 몰리고 있으나 속스 S가 약간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갖게 하고요. US100 낙사 지수입니다. 현재 차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난 11월에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을 하고 약간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드디어 금요일에 이탈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상승.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난 반격의 채널 하단 라인 연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꾸역꾸역 올려주면서 여기서도 이제 꾸역꾸역 올려주면서 산타 랠리 26년 초까지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을 터치하는 이 산타 랠리의 구간을 초희망 회로로 굴려보고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또다시 강한 저항인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최근에 매수를 했던 이 물량들을 매도를 실시한다. 그게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25년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왜냐?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나스닥 지수의 초장기 저항선 그 저항선과 만나는 자리, 거기까지다. 뭔 말인지 아시죠? 거기까지. 최대 희망 회로 자리, 라스트 댄스의 자리.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드디어 빼꼼하고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했습니다. 명확하게 이탈을 한 건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조금 벗어났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의 채널을 벗어난 거죠. 또 벗어났어요. 여기서는 실패를 하고 무너져 내렸지만 여기서는 뭔가 살짝 내리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5선을 지지만 해주면은 다음 주에 180 이상에서 와리가리만 해주면은 다시 4시간 봉에 200선 라인 185달러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추세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테슬라는 이 주봉의 이 검정색 라인 저항이죠. 주봉으로 봤을 시 요 검정색 저항 라인, 그 저항 라인에 또다시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 그래도 빨간색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470달러까지 내려도 여전히 상승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꾸다시 500달러를 현재 단기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500달러가 넘어갈 시, 저번에 이제 TSLT는 저는 매도를 했는데 요 라인에서 매도를 했고 이제 TSLL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60% 정도의 수익인데 요 물량도 이제 요런 좋은 상황이 오면은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본주 같은 경우는 괴리율도 없으니까 183달러의 테슬라 본주는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맞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장기 투자로 끌고 가볼 생각이에요. 반도체는 21선에서 마무리,
4시간봉을 봤을 시 명확하게 2평을 돌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이때도 4시간봉을 돌파를 했지만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러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스토캐스틱은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속슬도 고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메인 상승의 채널 안으로 입성을 하게 될 것이며, 내려오고 있는 저항선 요렇게 가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속슬의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부분 매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죠. 가격은 한 46달러 정도. TQ는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희망 회로는 한 57달러 내지 한 8달러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메인 상승의 채널 저항대 FNGS는 가까스로 올라오긴 했으나 너무 약하네요. 불즈는 이렇게 강한데 비슷한 빅테크 3배 레버리지 FNGU는 상당히 약한 모습.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FNGU의 구성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눌려 있어요. 전부 다 힘이 없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인데, 분위기만 타면은 이 FNGU의 구성 종목이 조금의 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은 FNGU는 3배이기 때문에 조금의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저는 FNGU를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소는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을 하고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붙이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아마존도 하락 채널을 옆으로 빼꼼 돌파하는 느낌. 지금 현재 주요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하락의 채널을 약간 이탈.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밑에서 잡은 물량들은 좀 내리더라도 약간 버텨볼 수 있겠다. 내리더라도 다시 요 하방의 채널, 그리고 요 하방의 채널, 하방의 채널로 다시 재입성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내려더라도. 그러니까 버텨봐야 되지 않겠느냐. 넷플릭스는 하방의 채널 안에 있고 그 하방의 채널 하단선을 계속 타고 내려가잖아요. 미끄럼틀처럼. 그래서 넷플릭스를 제가 안 산다는 거예요. 저점이긴 합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 넷플릭스인데, 대기업인데, 우리가 맨날 보는 넷플릭스인데 긴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굳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기회 비용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빨랑뛰어는 굉장히 좀 빨랑뛰고 있는데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에 터치를 했어요. 지금 저항에 왔습니다.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이제 빨랑뛰어는 지금 자리에서 사기는 좀 늦었다. 로빈후드는 121선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 쪽에 훈풍이 좀 불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유효한 상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래도 121선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좀 괜찮은 상황. 메타는 컵앤핸들이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희망 회로, 여기만 이렇게 딱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 목표가는 이제 121선 돌파해줄 때 목표가입니다. 한 700달러까지도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700달러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 정도, 2배 레버리지라고 한다고 하면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201선 돌파하면은 지지받고 121선까지는 거의 높은 확률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좀 받쳐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는 그거들인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 이 채널 하단 라인 월요일자 기준으로는 한 47달러 정도가 되겠고, 요 채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내 채널을 이탈하면은 200일선까지 다이렉트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항상 요 채널로 잡는 게 좋다. 상황에 따라서 아이오닐 2배 레버리지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쪽에 조금의 더 상승이 나오면은 4시간 봉에 반격의 채널이었던 요 하단 라인까지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이 채널 안으로 입성을 해주려면은 코인 쪽에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대반전이 일어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코인 쪽을 지금 강하게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가 역배열이니까. 그러나 코인 쪽에 오른쪽 어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라이트는 차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데 여전히 좋지 않죠.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채널 하단 라인 여기를 이제 명확하게 이탈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201선 맞으러 가는 것이죠. 요게 오면은 여기서는 좀 매수를 받아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참 금상첨화인데, 일단 좀 솔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솔라 엣지를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보고 모아갈 수 있는 자리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이 금요일에 상당히 반등을 보여줬는데 워낙에 크게 내리고 반등을 한 거라서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수준까지 온 종목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몇 종목 보자면은 서클이죠. 서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인 쪽에 훈풍이 불어야 오르는 종목인데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크게 조정을 받고 21선을 돌파 그리고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 정도까지 살짝 이 정도 8% 정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은 이 정도가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먹을 수 있는 룸은 있다. 그리고 이제 빅베어 AI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변동성의 상승 채널, 여기가 맥점이긴 맥점이다. 빅베어 AI는 진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인데 계속 여기 근처 하단 라인 근처만 오면은 살려주는 반등은 나온다. 이 채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켓랩이 거의 뭐 현재 나스닥 테마주의 대장인데 로켓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로켓을 쏘고 있고 약간의 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현재 따라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불나방은 안 되고요. 그 대신 ASTS 이 부대장 종목 같은데 로켓랩은 신고가를 이룩했으나 ASTS는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못 갔다. 좋은 분위기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한다고 하면 ASTS도 마지막 펌핑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을 칼같이 하시는 분들은 ASTX 2배 레버리지죠. 상남자 매수로 초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참고만 하시고요. 공부 차원에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한 단기용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덩달아서 중국 자율주행 관련주인 위라이드가 상당히 지금 차트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단기적인 반격의 채널 맞고 떨어지고 지지를 살짝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반등을 노리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의 구간 위라이드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포니 AI도 위라이드와 같은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포니 AI도 다시 한번 하락을 계속하다가 반격을 하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 살짝 더 내려오고 21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반격,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 비슷하죠. 위라이드랑 포니 AI랑 비슷한 느낌.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코인의 무빙과는 반대다. 이제 다 아시죠? 계속된 끝없는 상승의 채널. 정말 테더를 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은 계속 추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단기적인 윗꼬리 라인의 파란색 선 저항 돌파를 했지만 극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에서 이제 주말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좀 살짝 돌파하더라도 이게 이탈을 해줘야 돼요. 이탈. 상승 채널의 하단 이탈을 해줘야 돼요. 이탈을 하면은 요 구간이 이제 라스트 코인의 탈출 찬스.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나올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비상구는 없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쭉 내리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코인 시즌 시작이고요, 다시. 그런데 확률상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계속 심란하게 하다가 현재 반격의 채널 하단에 터치를 하는 88K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산타랠리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21선을 넘겨줘야 돼. 그리고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이탈을 하는데 횡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해야 할 일은 옆으로 횡보를 해줘서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격의 채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경우의 수가 오면은 이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까지 마지막 상승을 하는 대탈출의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좀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워낙에 많이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희망회로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마지막 랠리가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세력의 자비가 크리스마스에 나와야지 계속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도 안 보여주고 그냥 멸망하면은 너무 슬프잖아. 게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똑같죠. 게더리움 똑같아요. 반격의 채널로 입성을 해줘야 돼. 그래야 뭘 상승을 하지. 뭐 여기서 뭐 또 맞고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또 굉장히 슬퍼진다. 뭐 그렇게 많이 코멘트를 드릴 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빔을 쏘고 반납 완전히 미친 무빙을 보이다가 금요일에 빔을 쏘고 또 반납하는 줄 알았지만 빔을 쏘고 마무리. 요거는 뭔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이 감지가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스토캐스틱과 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붙이는 상황이 나오는 게 차트의 원리다. 뭔가
코인 쪽에 연말이나 연초에 일시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와줘야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올 텐데, 현재는 이 코인보다도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쪽에 매수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코인이 지금 유일한 장점은 좀 많이 빠졌다, 그런데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런 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서 좀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도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셨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겪었던 한 해인데,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너무나 변동성이 커가지고 마이너스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첩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에 할 것은 산타 랠리를 기도를 하는 것과 양도세의 절세, 효율적인 절세를 함으로써 25년을 마무리를 하고 26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해야겠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이 내리는 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를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